실제로 미국에서도 한 50%는 인공인대를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핀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기수냐,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 수술을 하기도 하고 저 수술을 하기도 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공부도 하시고 실제로 많이 아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슬개골 탈구 수술을 우리 애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는지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많이 알고 오세요. 실제로 핀을 넣었냐 아니면 뭐 고랑을 파았느냐 인공인대를 넣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이런 애들을 쓰는 건지 우리 애기는 왜 이 수술을 안 하고 저 수술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슬개골 탈구는 무릎에 배열을 맞춰주는 수술이 그래서 이런 무릎의 배열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라는 거는 기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무릎의 배열을 맞춰주는 방법은 결국엔 슬개골을 넣어주기 위해서 무릎의 배열을 맞춰주는 거는 여기 안에 첫 번째로 도르래 고랑이죠. 보호자분들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고랑을 팠느냐 안 팠느냐, 홈을 만들어줬냐. 왜냐하면 당연히 일반인의 어떠한 생각으로 봤을 때는 홈을 파서 넣어주면은 탁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수술의 한 프로시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거는 밑에 작업이 잘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도르래 고랑 성형을 했을 경우에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어느 정도 기간 되면 다시 차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어떤 수술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을 열어 가지고 도르래 고랑을 성형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슬개골의 모양에 맞게 성형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게 도르래 고랑 성형술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홈을 파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선호하는 수술 방법이나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해서 사용하면 되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인공인대를 사용합니다. 인공인대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떠한 녹지 않는 임플란트 실이에요. 그래서 인공인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침습적이지 않아요. 침습적이 않다는 거는 많은 거를 건드리지 않고 이 주변에서 좀 가볍게 끝낼 수 있는 수술입니다. 대신 조금 단점이 있죠. 간단하고 금방 끝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약간의 고정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인대 수술 방법을 하는 아이들은 저는 어떤 경우를 많이 하냐면은 성장판이 안 다친 애들, 이때 6개월 7개월 됐는데 슬개골 탈구 너무 심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래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성장판은 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성장판이 안 다친 상태에서 성장이 아직 진행 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핀을 박는 수술을 하면은 여기가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자극하지 않고 이 뒷부분을 구멍을 내 가지고 무릎에 어떤 배열 상태를 맞춰주는 수술 방법이 인공인대 수술 방법이고 되게 훌륭한 수술 방법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한 50%는 인공인대를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핀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기수냐,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 수술을 하기도 하고 저 수술을 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는 핀을 이용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인공인대를 이용하는데 그 30% 중에서 한 70~80%는 어린 애들이에요. 핀을 사용을 못하는 기수가 좀 높은 애들. 그래서 성장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핀으로 다시 수술을 해주기도 하고 잘 유지되면 그냥 인공인대 그대로 평생 가지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는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나이가 많지 않은데 슬개골 탈구가 심해서 오셨거든요. 다리를 또 절고 왼쪽 다리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 뼈가 이쪽으로 빠져 있죠.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 뼈가 슬개골이 빠져서 관절이 다 서로 가까워지고 종아리뼈도 안쪽으로 휘었어요. 근데 얘를 수술을 하려고 딱 봤더니 옆으로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이렇게 성장판이 완전히 안 다친 거예요. 여기도 약간 뭐가 열려 보이죠? 이렇게 이빨을 벌린 것처럼 뼈가. 근데 수술을 예정도 되는 기수는 솔직히 여기를 좀 자극을 시켜서 핀을 박아야 되는데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하기 때문에 성장판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위에 뼈랑 묶어주는 인공인대 수술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 가는 애들도 꽤 많아요. 이거를 있다고 반드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수술 방법도 되게 중요하고 아주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져가고 이렇게 덜 침습적인 수술 방법으로 무릎의 안정화를 찾으면 더 좋은 거죠, 솔직히. 그래서 얘는 수술을 하고 나서는 무릎이 이렇게 곧아졌어요. 이 아이는 제가 오늘 수술하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확연하게 다르죠. 관절 사이도 많이 넓어졌죠. 그럼 얘는 임플란트 어디 들어갔냐면은 여기 뒤에 구멍 보이시죠? 성장판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여기 뒤에 구멍 보이시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인데 성장판 하나도 안 건드린
뒤에 그냥 큰 뼈에 구멍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수술 방법을 되게 선호하고, 성장판이 완전히 닫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핀으로 경골 조면으로 수술합니다. 그러면 경골 조면으로 수술하는 아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는 오늘 온 애인데 안타깝게도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왔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와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왼쪽 무릎이 있고 오른쪽 무릎이 있는데 슬개골 여기 없고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관절염이 너무 많이 심하게 돼서 다리를 절어서 오셨거든요. 이미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슬개골 탈구가 너무 심하니까 경골 조면 수술 방법을 선택을 했고, 경골 조면은 보시다시피 수술하고 나서 핀이 어디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종아리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 뼈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고정력이 올라가고, 이 핀을 고정하기 위해서 또 철사가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경골 조면을 뼈를 잘라서 옮겨주는 수술 방법을 이용했는데, 경골 조면 수술을 하든 인공인대를 수술을 하든 한 2달 정도는 운동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2달 정도만 조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재탈구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 2가지 수술을 한 애들은 반드시 집에서 펜스도 좀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많이 걷지 않게 2달 동안은 어쨌든 임플란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찰 같은데 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많이 움직이면 이 구멍이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나 인공인대도 느슨해지는 겁니다. 2달 정도 만약에 이게 일체화가 되면 절대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2달 정도, 8주, 전 항상 얘기하거든요. 뼈한테 필요한 시간이 기본적으로 8주이기 때문에 8주 정도만 안정화를 잘 유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전 다리보다 훨씬 강력한 무릎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